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국어 4단원 글쓰기의 과정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봐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글로 나타내기입니다. 여러분은 운동화 끈을 묶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육상부 활동할 때나 체육 시간 전에 꼭 확인하고 묶는 습관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매일 운동화를 신고 다녀서 매일 아침 묶어요. 네, 그럼 운동화 끈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었나요? 체육 활동 중에 끈이 풀려서 이어다니기 하다가 역전 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끈이 풀린 줄 모르고 신나게 걸어가다가 길에서 끈을 밟고 넘어져 창피했던 적이 있어요. 둘 다 끈이 제대로 묶이지 않아서 고생을 했군요. 그럼 운동화 끈을 잘 묶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운동할 때 끈이 자꾸 풀리지 않을 테니 운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 길을 걸을 때 끈을 밟고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또 있을까요? 친구들과 술래잡기 할 때 풀린 끈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신발끈을 잘 묶어주면 신발이 벗겨지지 않아 발도 안전하고 활동하기도 편합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아무렇게나 풀어놓지 않고 잘 정리해서 묶어놓으면 좋은 점이 많답니다. 과연 어떤 점이 좋을지 생각해보고 얘기해주세요.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읽을 때 집중이 잘 되고 또 쉽게 읽힙니다. 네, 경험과 생각을 정리해서 묶어놓으면 읽기 쉽죠. 꼭 필요한 부분끼리 묶어놓았으니 이해가 잘 돼요. 그렇죠. 또 이해하기 쉬우니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생각을 묶는 것, 즉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글을 쓰고 보다 쉽게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 오늘 수업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묶는지 3가지 활동을 통해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활동을 합니다. 내용을 직접 조직해보고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볼 예정입니다.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잘 학습해야 이어지는 활동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럼 교과서 133쪽을 펴주세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상쾌한 아침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아침 일찍 아빠께서 공원에 가자며 나를 깨우셨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어. 얼른 일어나자. 아빠 말씀에 난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다. 공원에 갈 준비가 끝날 때까지도 난 계속 풀풀거렸다. 대문을 나서니 찬바람에 코끝이 시려 손으로 코를 가렸다. 왜, 춥니? 좀 걸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빠께서는 물통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아빠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나는 그 뒤를 따라 뛰어야 했다. 뒷산 시민공원에 도착하니 벌써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 깜짝 놀랐다. 준비 운동부터 하자. 나는 아빠를 따라 맨손 체조를 했다. 체조를 하고 나니 정말 추위가 달아나는 것 같았다. 철봉에서 턱걸이를 5번이나 해서 아빠께 칭찬을 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는 힘들었지만 아빠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운동으로 땀을 흘린 뒤에 마시는 물은 뱃속까지 시원하게 했다. 이웃 어른들께 반갑게 인사를 하며 아빠와 함께 공원을 나왔다. 나는 아빠를 앞질러 집으로 달렸다. 아빠와 함께 아침 운동을 하니 기분이 참 상쾌했다. 자, 글쓴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봤나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음 쪽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한 번 더 읽을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주세요. 그럼 134쪽을 펴고 앞에 글에 대한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1번,
글쓴이는 어떤 목적으로 글을 썼나요? 아빠와 함께 공원으로 아침 운동을 다녀온 경험에 대해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썼습니다. 네, 아침에 아빠와 겪은 일을 자세하게 표현해준 글이죠. 그럼 글쓴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빠와 함께 공원으로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네, 1번과 비슷한 내용이죠. 글을 쓴 목적이 겪은 일을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은 어떠한지 살펴볼까요?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이 미리 정리해 보았어요. 초성에 들어갈 생각이나 느낌이 무엇인지 바로 떠오른다면 글을 집중해서 잘 읽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 어떠했고, 체조를 하고 나니 추위가 어찌된 듯했고,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어떠했으며, 땀 흘린 뒤 마시는 물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아빠와 함께 운동을 하니 기분이 어땠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을 보고도 어떤 생각이나 느낌인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잠깐 넘겨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공원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 놀라움을 느꼈네요. 그리고 체조를 하고 나니 추위가 달아나는 것 같다고 느꼈고, 아빠께 칭찬을 들어 기분이 좋아졌으며, 땀 흘린 뒤 마시는 물은 뱃속까지 시원함이 느껴졌고, 마지막으로 아빠와 함께 운동을 하니 기분이 상쾌해졌다고 표현을 했었죠. 스스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럼 다시 134쪽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원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 놀라움. 체조를 하고 나니 추위가 달아나는 것 같음. 아빠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짐. 땀 흘린 뒤 마시는 물은 뱃속까지 시원함. 아빠와 함께 운동을 하니 기분이 상쾌함. 자, 이제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 다 정리되었나요? 그럼 지금 공부한 글쓴이에게 일어난 일과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잘 기억해두고 아래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서는 표에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며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난 일과 그에 어울리는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묶어 놓았나요? 먼저 일어난 일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나를 깨우심. 그리고 공원까지 걸어감. 가서 턱걸이를 하고 운동을 함.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빠를 앞질러 달림. 자, 일어난 일을 살펴보니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했나요?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일어나기 전 상황. 그리고 일어나서 세수한 뒤에 운동 갔을 때. 마지막으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올 때의 순서로 정리했네요.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살펴볼까요? 다시 위에서부터 먼저 집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했고, 그 다음으로는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집으로 오는 길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한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는지 알아챘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시간과 장소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묶어 정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이나 느낌은 어떻게 묶어서 정리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일어나기 전 더 자고 싶어서 툴툴거렸던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는 공원에서 느꼈던 여러 생각과 느낌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했네요. 사람이 많아서 놀랐던 것, 아빠께 칭찬을 들어 기분이 좋았던 것, 물이 뱃속까지 시원하게 했던 것 등등 각각을 따로따로 정리하지 않고 한데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상쾌함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과 느낌은 어떤 방식으로 묶어서 정리했는지 생각해 볼까요? 처음과 가운데 끝 부분으로 나눈 뒤에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일어난 일을 시간과 장소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을 처음 가운데 끝부분으로 나누어 묶어 놓았죠. 그럼 아래 말풍선을 볼까요? 시간의 흐름과 장소 변화에 따라 일어난 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묶는 것을 다발짓기라고 해요. 꽃다발처럼 한 묶음씩 묶는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꽃을 가지런히 묶어 정리하듯 생각도 가지런히 묶어 정리하는 것이죠. 자,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묶는 다발짓기가 바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흐름에 맞게 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흐름에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즉, 일어난 일을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정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도 이 흐름에 맞춰 묶어서 정리하면 잘 조직된 내용이 탄생한답니다. 그렇게 생각을 묶어나가면 긴 글도 조직된 내용을 보며 쉽게 쓸 수 있겠군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 방법이 뭐라고요? 다발짓기입니다. 그럼 이 다발짓기가 뭐라고 했죠? 글쓰기 과정에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다음 순서로 내용을 직접 조직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135쪽 4번을 보세요. 132쪽 6번에서 떠올린 내용으로 다발짓기를 해봅시다. 다발짓기가 무엇이었죠?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네, 다발짓기란 생각을 묶는 것, 즉,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쓸 내용을 떠올리기 활동을 하며 여러 가지를 적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내용을 조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중 등산을 골랐는데요. 여러분도 가장 자신 있는 내용을 하나 골라봅시다. 가장 쓰고 싶은 것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쓸 내용을 정했나요? 그러면 일어난 일부터 차례대로 내용을 조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웠듯이 시간과 장소의 흐름에 따라 겪은 일을 떠올리며 내용을 적어봅시다. 조금 어렵다면 예시를 보며 흐름을 이해한 뒤에 써봐도 좋아요.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남. 엄마와 도시락을 준비함.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산을 오름. 산에 올라가서 가족들과 사진을 찍음. 계곡 옆에서 도시락을 먹음. 자, 시간과 장소의 흐름이 느껴지나요? 마지막으로 산에서 내려올 때 피곤한 나를 아빠가 업어주심. 집에 와서 아빠 어깨를 주물러 드림. 이렇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내용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시간과 장소의 흐름이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이 진행되어진 차례대로 내용을 적어보세요. 이제 생각과 느낌을 조직해 보겠습니다. 등산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 산에서 먹을 생각에 더욱 맛있어 보임. 집에만 있다가 나오니 너무 상쾌하고 신이 남.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낌. 산에서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짐. 마지막은 아빠도 피곤하실 텐데 미안하고 고마움. 피곤한 아빠의 피로를 풀어드린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함. 선생님이 쓴 내용을 살펴보며 여러분도 내용을 조직해봅시다. 참, 아래 말풍선의 내용도 참고해보세요. 떠올린 내용을 다발짓기로 나타낼 때에도 글을 읽을 사람, 글 쓰는 상황이나 목적을 계속 생각하며 내용을 조직하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군요. 제가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는지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도 읽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써야겠어요. 네, 훌륭해요. 다음, 5번을 봅니다. 내용을 조직한 뒤에 친구들과 비교하며 잘한 점을 말해보는 활동이네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학습 중이라 어려우므로 대신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잘한 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말해주듯 가족들 중에서도 예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세요. 의견은 다양한 각도로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된답니다. 이제 글을 쓰기 전 마지막 활동입니다. 다음 제시된 다발짓기와 다발짓기를 토대로 쓴 글을 비교해보며 다발짓기가 글로 옮겨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긴 내용을 한꺼번에 학습한 뒤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 어떤 문제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즉,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어떠한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활동이죠. 마지막으로 다발짓기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이 문제들을 기억해두고 내용을 살펴보면 머릿속에 훨씬 잘 들어올 거예요. 그럼 다시 136쪽 다발짓기를 봅시다. 이번에는 쓴 글과 비교해야 하므로 일어난 일과 생각이나 느낌을 따로따로 살펴보지 않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할머니께서 오셨을 때 생각이나 느낌은 기분이 좋아짐. 다음 일어난 일은 할머니께서 떡볶이를 해주시고 친구 집에 수학 공부를 하러 가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할머니께서 여전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은 밥있게 먹음. 할머니와 함께 있지 못해 아쉬움. 할머니께서 아직 집에 계신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은 저녁에 할머니께서 댁으로 가심. 그리고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은 섭섭하고 더 자주 오시면 좋겠음입니다. 이렇게 다발짓기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발짓기, 즉 내용을 조직한 뒤에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발짓기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자세히 살펴가며 읽어보세요. 할머니께서 오신 날, 학교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갔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을 배워 머리가 아팠다. 그런데 집에 오니 할머니께서 계셨다.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할머니께서 계시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할머니께서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며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셨다. 동생과 함께 먹다 보니 어느새 떡볶이를 다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짝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하기로 해서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친구 집으로 갔다. 할머니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들었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 할머니께서 일찍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왔다. 다행히 할머니께서 아직 집에 계셨다. 할머니와 함께 만화 영화도 보고 과일과 피자도 먹었다. 할머니께서는 저녁을 드시고 나서 댁으로 가셨다. 생각보다 오래 계셨지만 그래도 헤어질 때가 되니 섭섭했다. 우리 집에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다음부터 내가 할머니 댁에 자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즐거운 하루였다. 자, 할머니께서 오신 날 잘 읽어봤나요? 다발짓기에 없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죠.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만약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옆에 다발짓기에 조직된 내용과 비교해가며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봅시다.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셨습니다. 친구와 수학 공부를 하려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만화 영화도 보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네, 시간과 장소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들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어떠했나요? 생각이나 느낌도 흐름에 맞게 정리해서 얘기해 볼까요? 할머니께서 오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 할머니와 떨어져 있어 아쉬웠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더 자주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 할머니 댁에 자주 찾아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잘 찾아주었습니다. 1번에서 알아본 일어난 일과 2번에서 알아본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다발짓기와 글을 바탕으로 쓴 글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그럼 다발짓기에 없는 내용을 글에서는 어떻게 썼나요? 다발짓기와 쓴 내용을 비교해가며 한번 찾아봅시다. 일어난 일에 대해 글쓴이의 생각을 더 자세하게 드러내어 썼습니다. 네, 자신의 생각을 더 자세하게 표현했죠. 생각이나 느낌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도 더 자세하게 적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용을 조직한 후
필요에 따라 자세하게 내용을 덧붙여가며 글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발짓기를 통해 내용을 잘 조직해 놓으면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자세하게 추가하여 글을 완성하면 되니 글쓰기가 보다 쉬워지겠죠. 이제 마지막 활동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다발짓기 해봤었죠? 스스로 쓸 내용을 정하고 선택한 주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해 보았습니다. 바로 135쪽의 4번에서 한 활동이죠. 거기에서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135쪽을 펴고 자신이 조직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발짓기한 내용을 보며 어떻게 글로 옮길지, 또 처음과 가운데, 끝부분 중 어느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쓰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은 어디에 더 강조를 하거나 추가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잘 살펴봅니다. 다발짓기에서 내용이 잘 조직되어 있는 경우 세부적인 내용과 생각과 느낌을 추가하며 바로 글을 쓰면 되고, 만약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용이 덜 조직된 부분이 있다면 고친 후에 글을 써보도록 합니다. 특히 흐름에 따라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지, 생각이나 느낌은 잘 표현되어 있는지 생각해가며 글을 씁니다.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글을 써봅니다. 아직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쓴 글을 읽어보고 참고하여 글을 써봅니다.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묶었다면 처음, 가운데, 그리고 끝의 차례에 따라 내용을 떠올려 자세하게 써봅시다.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자신에게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말을 들었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었지? 그 질문에 답을 해가며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일어난 일을 간단히 쓰기보다는 자세하게 앞뒤 상황을 적어줍니다. 자신이 하거나 본 일, 들은 일도 더 자세하게 쓰고요. 생각이나 느낌을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이제 다 쓴 친구들은 자신이 쓴 글에 이 내용들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보고, 아직 안 쓴 친구들은 135쪽의 4번을 보며 이 내용이 잘 들어가도록 써봅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공부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나는 엄마 말씀에 억지로 일어났다. 나는 아빠를 따라 헬스장에 갔다. 나는 아빠를 따라 뿅뿅뿅뿅을 했다. 할머니께서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며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셨다.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 할머니와 함께 있지 못해 아쉬웠다. 할머니는 야식까지 드시고 나서 댁으로 가셨다.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 등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묶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내용을 잘 조직하면 좋은 점은 첫째, 꿀꿀 읽힌다. 둘째, 코코가 잘 된다. 셋째, 땡땡하기 쉽다. 나의 결과는 세계 미만은 내용 조직하는 방법 다시 공부하고, 그래도 모르면 우리 조직에 들어온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호응 관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국어 시간에 다시 만나요.